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아내 낸시는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고 4개월의 여정 끝에 인도 캘커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배는 미얀마 양곤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카렌족. 12시간씩 미얀마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고 카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미얀마에 들어간 지 6년째 첫 개종자가 나왔고요. 이듬해 10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서 37년간 복음을 전하며 늘어난 교회 성도 수는 7,000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불교 국가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복음 전도 사역. 목사님의 일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아니 저슨이 네. 미얀마에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침례교 세계 총회장이 된 다음에 거기 침례교 총회에서 날 초청을 해서 가봤는데 침례교 큰 것들이 많고 불교 다음에 제일 많은 종파가 네. 침례교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실현한 네. 씨가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 선교사의 충성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 성경도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명되는 거죠, 조명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엣나이런 저슨이나 우리들이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선교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김응세, 김정연 부부 선교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도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김응세, 김정연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중국 영화회족 자치구에 2004년에 갔다가 2017년 가을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도 북한과 중국에서 떠도는 우리 탈북민들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 보통 부부가 아니죠. 네. 김정연 선교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가 되었나? 본래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죠? 네. 한국에 오게 된 동기를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네. 92년도에 그 한중 수교 됐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오게 됐는데요. 오게 동기가 말하자면 이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모아놓은 헌금이 있었어요. 이제 그 헌금을 극동방송에 전달하려고 이제 그때 오게 됐죠. 그게 이제 미국 돈으로 갖고 왔는데 예, 예. 그 미국 돈을 중국에서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어딘가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예, 이게 조금씩 바꿔나 준비했었어요. 이제 몇 년 동안요. 예. 그래서 그걸 김정연 선교사께서 예.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했었죠. 예. 그걸 갖고 무서워서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무서워하고 말고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극동 그래서- 방송에? 예, 예. 왜 극동 방송에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그때는 아시아 방송 들었어요. 그쪽으로는 네. 극동 방송은 안 나오고 아시아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새벽마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듣고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당연히 극동 방송에 이건 극동 전해드려야 방송에 된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때 예. 한 2만여 불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중국에서 그 많은 돈이 반출될 때에는 예. 만약 공안 당국에 걸리면은 힘들죠. 그렇죠. 힘들게 되죠.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을 왜 김정현 선교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교인들 중에 이제 제가 나이 제일 어렸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상의했지요. 누가 가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뽑혀서 예 오게 된 그 거죠. 어디다 숨겨 갖고 왔어요? 여기 허리에다가 이제 그 인쇄하는 그 저 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검은 목종이. 예, 네. 거기다 싸면 이제 그 카메라 뭐지요? 거기 안 찍힌다 보안에,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싸서 이렇게 여기다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교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무튼 3일 걸렸어요. 그때는. 한국에. 그래가지고 예. 인천 오니까 예. 세관원한테 예, 예. 조사를 받았죠? 받았죠.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뭐 들켜도 괜찮다 생각해서 그냥 아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극동 방송에 헌금을 사실 가져왔다. 근데 원래는 그 비밀로 불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빼앗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고 그냥 들어가라고. 보내줬어요. 그냥 네.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예. 이제 극동 방송에 예, 이렇게 예.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도착하셨을 감격스럽죠, 때. 진짜. 예. 뭐 오다가 뭐 잡혔든지 뭐 배 타고 오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못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배가 막 침몰되기도 하고 막 저희 아는 여러 사람이 이제 이제 행방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무사히 왔죠? 네, 무사히 왔고 그런 데서 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죠. 예. 근데 그 극동 방송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쪽 중국에서는 굉장히 궁금해잖아요. 잘 그렇죠. 도착했나? 예. 돈이 전달됐나? 네, 네. 그 어떻게 거기다 알렸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튿날 제가 도착한 그 이튿날 방송으로 잘 이렇게 잘 도착했다. 도착했다고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할 테니까 날마다 아침에 들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 프로그램을 다 이제 작성해가지고 또 내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특별히 그 말 때문에 비행기 제주도로 타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미리 일주일 전에 원래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특별히 이거 위해서 제주도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 가지고. 예. 그래서 이튿날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 나중에 한참 후에 그분들과 소식이 이제 도착해. 지금은 뭐 카톡으로 뭐 금방 이제 소식이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못 그랬죠. 한참 후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반가워하고. 근데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서 오지 말라고. 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안 당국에서 예, 조사 온다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김웅세 선교사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제가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양로원 할머니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시잖아요. 저녁 예배. 이제 근데 기사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혼자 계신다고. 우리 그래가지고, 김용세 선교사는 네.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네. 그렇죠? 네. 애가 몇이에요? 애가 그때 둘이요. 둘. 아들, 딸. 네. 그래 이제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네. 왜 암으로? 네, 암으로. 네. 그러다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두 분이? 저는 이제 양로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교회로 올 때 이 집사람이 같이 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사실 그때 그 바로 전에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수도 침례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나왔어요.
거기서 얼굴은 봤는데 그때는 소닭 보듯 닭 소 보듯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다가 뭐 전 결혼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결혼할 형편은 안 되지만은 네. 결혼을 했어야 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결혼을 해야지 안정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착할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예, 있으니까요. 중국적으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예. 시민권도 나와야 되고 한국 예, 시민권 뭐, 예, 예. 그래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됐죠. 네. 예. 그런데 서로 구제해 이제 준 거죠. 우리 김정현 저기 선교사님은 북저기에 저 만주에 가족 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때 왔을 때 그때 아버지 계시고 예, 부모님 아직 어머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예, 아버님 계시고 남동생이 3명 있고 그랬어요. 네. 지금 남동생은 그저 중국에 있고요. 예, 다 거기 있어요. 예.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예, 돌아가시기 전에 예. 한국에 한번 초청하셨죠.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김장훈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시고 전에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근데 와서 이제 전도도 받으시고 이제 확실히 믿으셨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믿겠다고는 그렇게 결심을 그러시는데 하고 예, 결심은 하시는데요. 제주도까지 예, 구경시켜드리고. 구경시켜 주시고 사위하고 같이 저는 뭐 일하느라고 그랬는지 근무하느라 못 가고 사위하고 함께 저기 제주도 아시아 방송도 가보고. 예, 네. 정말 구경하시고 좋아하셨겠습니다. 네. 이제 김웅세 선교사님은 네. 중국 어디에서 선교를 했어요? 중국 영하 회족 자치구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화 뭐 네. 모를 걸 어디. 회족. 예, 자치구? 맞아요. 저 제일 북쪽? 그러니까 이 중국 지도를 반으로 쫙 접으면요. 네. 그 가운데서 쭉 올라가면은 내몽고가 그렇지. 그 바로 밑에가 영하 회족 자치구 있어요. 그럼 하. 네, 영하성. 예. 네, 예, 네. 영하성. 근데 거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 배우기는 아무래도 그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좋겠다 싶어서 찾아간 곳이 그쪽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은 중국말 잘하죠? 이 사람이 잘하죠. 네. 예. 중국말 습득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제가 그 50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젊은 애들하고 할 때 자꾸 처지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뭐 시간이 가면은 해결을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저는 급했던 게 비자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은 이제 언어를 끝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대학을 들어가지만은 저는 50이 넘어가 대학 간다 그러면은 다 수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저 교무실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만은 유학생 처장이 김선생 목사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로는 그 영하성이라는 곳이 이슬람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라고 예. 하는데요.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거기가 그 회족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 이슬람교를 갖다 회교라고 그렇게 또 불렀거든요. 예. 그게 회족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죠 다. 근데 그쪽에 사실은 그 회족 자치구지만은 회족의 비율은 우리 도시 인추안에는 한 20% 남짓되고 그리고 시골로 가면 한 25% 정도 그렇게 되니까 도시에는 5명 중에 1명만 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로 거기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서 한 것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차피 저는 사실 학교에 들어갔다가 잘 진도를 못 맞춰주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다시 그 재수를 하고 싶은데 재수를 안 시키고 막 밀어넣었어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민폐가 되잖아요. 옆 학우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자.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쪽으로 간 거죠. 그 사업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했어요. 그 사업하고 선교사 일은 무슨 일을 주로 했어요? 그 사업 목적을 정한 게 바로 여기서 복지 사업을 하자. 이 영업이익으로. 그래서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미 사업하는 한국인 전문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양론을 하자. 거기 한국 선교사가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저까지 3가정? 세 가족. 예. 그리고 싱글 하나. 그냥 굉장히 외로웠겠네요. 외로운 줄 잘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하도 그냥 그 주로 김정년 선교사는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그냥 같이 일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거 중국 다니고 뭐 관공서도 다니고 뭐 또 직원들에게 또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저런 일.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이제 교제하는 모든 일이 이제 거의 제가 했죠. 이제. 예. 말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언어는 더 퇴보됐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또 그랬고 그 사업할 때는 그래도 아이들 제가 이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종업원들 그 관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양로원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로원. 예, 양로원요. 양로원은 우리가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사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뭐 2년 반 만에 그냥 접었어요. 접고 그 다음에 양로원 하게 된 거는 이제 다시 제가 첫 텀을 마치고 귀국했다가 전 2년을 안식년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끼리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 계시던 그 사업하시던 분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은 고춧가루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이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호주, 필리핀, 일본 뭐 이런 곳에 한국인들 많이. 거기 고추 생산이 많이 돼요? 예. 근데 그 고추 생산은 우리 한국 그 고추를 씨를 가져와 가지고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내줘요. 그 농민들에게 그 계약 재배를 하는 거죠. 생산해 가지고 이제 추수해가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그 돈을 주고. 빠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품질 좋게 이렇게 해서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안 됐고 이분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공장이 도시계획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걸 이전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땅을 보상받게 되는데 고추 말리려면은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을 이분이 많이 사놨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돈이 돼가지고 자기 사업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쪽은 3분의 1을 떼가지고 이건 양론을 지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응세, 김정현 선교사님 부부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동안 우울증을 좀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식당을 이제 그만두고 식당 할 때부터 그랬어요. 잘 되지도 않고 나중에 점점 이제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참 마음 그때 힘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시작이 돼가지고 식당 그만두고 이제 한국 왔다가 들어갔는데 또 이제 양로원 이제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뭔가 참 중국에서 뭐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영이 막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우울증 증세가 오더라고요. 완전 우울증까지는 안 갔고요. 이제 우울증 증세가 와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가? 도대체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거기까지 내려갔더라고 제 영혼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가 이제 뭐 드러나는 이제 사역도 이제 사역이 여의치 열매가 안 되는 않고 거.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사업해요, 동생들은? 동생들 사업이 아니고요. 나 직장 다녔어요. 직장? 예. 근데 막내가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긴 한데요. 뭐 이젠 다 막바지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어요. 네. 다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중국에 자녀들도 같이 아이들도 데리고 가셨을 텐데요. 아니 안 데려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저희가 갈 때 큰애가 이제 군 입대한 상태였고 작은 애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할 그랬대였거든요. 이제 애를 이제 취직시키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그리고 다 놔두고 갔죠. 우리들만 네. 갔어요. 예. 예,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은숙 집사입니다. 저는 2015년도쯤 연세대학 노천극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극동방송 생방송에 참석해서 목사님을 또 뵀습니다. 저는 솔직하시고 거침없으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실수 한 번 안 하시고 방송 진행을 하시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송을 듣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거든요. 많으신 연세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는 목사님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김장한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양시에서 신은숙 집사 올림. 네. 그러면 이분 700회에 오셔야 되겠네. 네. 예, 아주 애청하고 계시고 또 저희 극동방송 사랑하시며 또 김장은 목사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신은숙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방송 듣고 느낀 소감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에 사연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흥세 선교사님은 지금 네. 아들이 둘 다 자랐겠네요. 네, 나다. 걔들 뭐 해요? 지금 큰 아들은 결혼해서 직장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는 둘째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요. 예, 둘째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 있는 거 뭐 네. 좋아해요? 사실 아이들하고 뭐 그를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그런 엄마가 먼저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제 신학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고 하면서 했으니까는 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저는 먼저 중국으로 1년 먼저 갔어요. 그럼 그때 그 졸업하자마자. 아이들이 새엄마 맞아들이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일 처음엔 없었어요. 어려서 애들이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큰 애가 사춘기가 되면서 네. 예, 좀 이렇게 애를 많이 먹였어요. 어.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서 아니 이제 나 청취인들 가운데 네. 그런 상황에 네.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사별을 해서 재혼을 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는데 양쪽 집 애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애들 다 착한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자꾸 이제 그런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죠. 애들은 뭐 그렇게 애먹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거 비교하면 굳이 네. 남들하고 비교하면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직장 있고 양로원이 있어서 아침에는 애들 보내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또 양로원 가서 일하면서 혼자 일하게 되잖아요. 뭐 혼자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일하는 파트가 이제 혼자니까 일하면서 내가 왜 또 그랬지? 애들 왜 또 혼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직장이 있어서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게 결혼해서 이렇게 마치기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을 이제 맞춰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예. 좀 어. 성격상 좀 약간 이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근데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싸우신 적은 그래도 그래도, 좀 뭐 네. 의견 충돌은 있었겠지. 예, 그럼요. 예. 예. 뭐 그렇게 크게 막 네. 싸우지는 않았지만 티격태격은 잘하죠. 그래도 이제 하나 말씀에 분을 내어도 뭐 저기 네, 뭐랄까? 하루를 넘기지 예, 하루를 말라고 넘기지 하는 말라.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날로 이제 거의 푸는 걸로 네. 하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김 목사님은? 지금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손자 학교 보내고 받고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또 우리 매형이 또 아프니까 가끔 거기도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봐주고.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좀 이 시골 쪽으로 가서 정말 제가 정원수 다듬고 또 꽃 키우고 이런 걸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 그렇지. 얘가 옛날부터 아르헨티나 제가 이민 갔어도 거기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가꿔 가지고 제가 살고 싶은 것보다도 정말 그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분들 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쉬고 거기서 성경 말씀이나 기도나 그 뭐 매이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없이 그냥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 하고 장소를 싶다. 만들고 싶어요. 예. 예. 근데 김정현 선교사도 그거 네. 동의해요? 네, 처음에는 동의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네. 점점 이제 허리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나 도와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냥 그 꿈이 꺾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고집이 좀 있구먼.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하도 싫어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봤죠.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안 꺾여지니까 이제는 다 그냥 자유함을 얻었어요. 가서 제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가시면 가서 또 그것에 또 영혼 또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내가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따라가려고요. 그냥 예. 따라서. 네, 오늘 이렇게 또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26년 전이죠. 1992년이면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극동 방송을 듣고 조선족으로 계시면서 이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멀리 목숨 걸고 극동방송에 헌금을 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극동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오래 전부터 이제 극동 방송을 들어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키워온 저로서 정말 아시아 방송 극동 방송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영혼의 고향은 물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제 그만큼 참 극동 방송이 오면 좀 어머니 품 같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물론 그런 건 저의 개인적인 이제 감정이지만
이제 극동방송 통해서 이제 중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지금 현재는 또 중국보다 북한 쪽으로 더 많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김장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 너무도 정말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많은 후원자분들 생겨서 점점 더 많은 곳에 또 지부가 방송국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계획과 비전, 꿈 꼭 이뤄 나가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건강해 주십시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